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도 그 투자들을 갖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다선 선생으로 옵션으로 부자되기라는 그 타이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정기엽입니다. 우선 그 지난 시간들에 그 배웠던 어떤 내용들을 한번 이제 복습을 갖다가 해보고, 오늘은 특히 오늘부터 한 몇 주간은 그 세계 경제 흐름, 특히 이제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이제 그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서 주가 흐름을 갖다가 알기 전에 실제적인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맥을 짚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은 주가를 이해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 내용을 갖다가 한번 이제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뭐랄까 중요한 것은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이동평균선의 이제 성질입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이동평균선을 갖다 말씀드리면서 무엇을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 특히 이 카오스 이론, 그러니까는 주가 흐름을 알 수 없다, 주가는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그 뭐랄까요, 반박이랄까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다 할 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방식이 그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입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이제 아주 마구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어떤 주가를 어떤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금으로 해가지고 어떤 제대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상승을 할 때는 항상 그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고, 하락을 할 때는 이제 아래서 움직이는데, 어떤 변곡점에 있어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락 시에는 그 주가 자체, 캔들 자체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상승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락을 할 때 이 상승의 변곡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라가야 되죠.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의 흐름 자체가 변하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지만, 일단 오르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제 그 어떤 뭐랄까 신호 자체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주가가 내리고 있을 때는 올라왔다가 이걸 갖다가 이동평균선 자체를 끌고 올라오느냐, 아니면은 다시 내려가느냐. 주가가 상승할 때는 캔들이 잠시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오느냐, 아니면은 전체적인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끌고 내려가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동평균선이 이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2개, 3개, 그러니까 장기, 단기가 있죠. 5일, 10일, 보통 우리가 많은 것이 이제 그 데일리로 보면은 5일, 10일, 20일, 40일, 60일, 120일 정도 되는데, 한 60일 이상부터는 이제 장기가 돼서, 그거는 이제 단기로 할 때는 이제
보지 않는 것입니다만은 어떤 두 개 이상의 장단기 이평선을 갖다가 함께 이렇게 보면은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의 이제 그 만남과 헤어짐, 수렴과 발산의 이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마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자석처럼 자석의 이제 N극, S극이 이제 만나면은 떨어지려고 하고 그 N극, X극은 이제 떨어지면 붙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성질은 어떤 뭐 우리나라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뭐 모든 그 차트에서 장단기 이평선은 이제 같이 이제 나타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런 성질을 갖다가 이제 조금 더 뭐 깊이 들어가서 그 만들어낸 보조 지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격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격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다시 붙으려고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점인데 결국은 이제 이거는 장단기 이평선이 이제 그 같은 얘기죠. 그 많이 떨어졌으면 다시 붙으려고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성질을 이격도로 이제 표현을 갖다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부분의 이제 보조 지표가 이제 굉장히 많지만은 이런 이제 그 이평선 간의 이제 기본적인 성질을 갖다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거나 재해석을 갖다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성질을 갖다 이용해서 이제 저희 그 다산투자경제연구소는 이제 이 주식 시장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월 10% 이상을 갖다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따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개발을 해 놨습니다. 근데 이 기본 시걸, 기본 다산 시걸은 옵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옵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투자자들이 아주 그냥 뭐 고개를 갖다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이제 아주 어려워하죠.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쭉 연구를 갖다 해보면은 주식이나 선물보다도 옵션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거를 갖다가 제가 벌써 한 10몇 년 동안 꾸준하게 이제 연구를 갖다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제가 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걸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야만 한다. 또 다른 것보다도 훨씬 내기가 쉽다 하는 점이죠. 옵션을 갖다가 알기만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어려운 거 말고 물론 이제 다산 시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계별로 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또 교육도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짜는가. 근데 이제 이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이제 경제 동향을 갖다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미국도 알아야 되고 뭐 이걸 갖다가 이제 알게 되면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죠. 또 이제 차트 움직임을 갖다가 이렇게 초보자들이 이제 알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무시하고 한번 이제 해보라는 겁니다. 해봄으로 해가지고 그 옵션에 대한 이제 성격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제 알아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본 시걸 그리고 이제 다산 시걸을 가지고 평생토록 매월 10%씩 이제 따 나가는데 너무 처음부터 서두르지 말고 제가 이제 뭐랄까 지시랄까 리딩을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서 이제 하시면서 이 어떻게 변하는가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잃는 그러니까는 손실을 내는 이제 단타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가 아니고 합성이라고 하는 건데 합성을 해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합성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접근을 하니까 자꾸 이제 잃고 이제 하게 되는데 중간에 있는 평가손이라든지 평가이익, 이거는 크게 신경을 갖다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정상적으로 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기본 시걸은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느냐 하면은
현재 그 옵션 창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옵션 시장에서 제공하는 콜하고 풋을 가장 최외가,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콜 같으면은 272가 이제 최외가고 풋 같으면은 약 237 정도가 최외가인데,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을 매수를 하고 두 칸 안쪽에 있는 걸 갖다가 매도를 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꾸 어렵다, 뭐 힘들다, 뭐 무섭다 이렇게 이제 자꾸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해보질 못하게 됩니다. 그 사실 뭐 해보면은 사실 별것도 아닌 건데, 그래서 한번 해보라는 뜻이니까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난 3월 5일 날 제가 이 방송을 갖다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짠 게 있는데, 3월 5일 날서부터 이제 어저께까지 주가 흐름을 갖다가 한번 쭉 이제 보면은, 3월 5일 날 시가가 257.652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8일 날 어저께 종가가 260.47이었어요. 그러면은 오른 것이 약 3 정도, 그러니까 3포인트, 코스피 200으로 하면은 약 3포인트 정도가 올랐죠. 물론 이 사이에 한번 쭉 빠졌다가 이제 올랐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로 보면은 요게 3월 5일 날입니다. 요게 3월 5일 날인데, 주가 흐름이 쭉 이제 내렸다가 다시 이제 올랐죠.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어떤 말씀을 갖다가 드렸느냐 하면은, 요런 이제 상황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기만 한다면은 요렇게 해서 쭉 붙어 가지고 이제 만기 손익이 이제 그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마침 내일이 이제 그 4월물의 만기입니다. 4월물에 이제 만기가 돼서 내일 만기가 되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이론 손익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됐다가 한 달이 지나면서 만기 손익으로 이제 붙어버렸습니다. 거의 이제 붙어버렸죠. 조금 남고. 그래서 3월 5일 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최외가를 이렇게 매수하고 두 칸 안쪽을 갖다 매도한, 그러니까 272를 갖다가 매수하고 267을 갖다가 매도하고 230을 매수를 하고 235를 갖다가 매도를 한, 이제 두 칸씩을 갖다가 매도를 했더니 한 달이 지난 다음에 1,500만 원, 1억을 갖다 가지고 1,500만 원, 약 15%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냥 이렇게 나느냐 하면 이제 그거는 아니고, 이제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3월 5일자고, 그러면은 이제 지난 이제 3월 25일자를 갖다가 3월 25일 날 새로 이제 만들었던 그걸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제 3월 25일 날 만들었느냐 하면은, 대신증권에서 모의 투자를 전에는 이제 그 짝수달, 그러니까는 홀수달 1일 날 이렇게 이제 그 금액을 갖다 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달라져서 25일 날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외가를 갖다 매수하고 두 칸 안쪽을 매도하고, 또 이제 풋도 최외가를 매수하고 똑같죠. 이거 자체는. 그랬더니 지금 이제 890만 원 정도, 지금 이제 그저께 얘기죠. 네, 어저께 저녁 때 얘기입니다. 890만 원 정도 이제 마이너스가 나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요게 이제 약 그 25일쯤 되는 이제 요 때입니다. 요때 이제 그 짜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요게 이제 이론 손익이 요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나중에 이제 따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 오르게 되면은 이론 손익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그 890만 원 이제 그 평가손이 났다고 해서 이게 이제 손실이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이제 저하고 이제 하게 되고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이런 평가 손익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신경을 갖다 별로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한 달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와서 아까처럼 이제 10% 이상의 수익이 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그 접근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의 이제 맹점이 뭐냐면은 이런 어떤 그 마이너스가 이제 나게 됐을 때, 이걸 갖다가 손실이라고 생각을 갖다 해서 이걸 갖다 손절매를 한다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은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식의 그 어떤 금융 투자는 기회의 투자를 갖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 자체는 이제 뭐랄까요, 아무것도 생각을 갖다가 안 하고 짜서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이제 조금은 어렵지만은 제가 대부분 짜는 것은 어떤 그 상한과 하완,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한계와 내려갈 수 있는 한계를 갖다가 대부분 알고 이 투자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다만 이제 그런 어떤 상한 하한을 갖다가 어떻게 정하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짜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죠. 다만 요런 식으로 짰을 때 요런 식으로 나온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제 보통 네이키드라고 하는 옵션에서도 이제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콜이면 콜, 풋이면 풋 이렇게 해서 이제 짜게 되는데, 이런 방법 외에 합성이라고 이제 있다고 이제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합성의 종류가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별하별 콘돌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버터플라이다 해서 많이 있는데, 다른 것들 다 이렇게 무시를 해주죠. 옵션에 있어서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갖다가 하시고 접근을 갖다가 하시는 편이, 옵션을 갖다가 이제 자기 걸로 만들고 배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어떤 그거는, 그러니까는 이 옵션의 합성이라는 것도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이 주가의 흐름을 갖다가 안다고 가정을 할 때, 크게 오를 것 같으면 콜 매수를 해라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해보면은 이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나중에 이제 강의를 갖다 계속 하게 되면은 말씀을 갖다 드릴 그게 있겠지만은, 어떤 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 주가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제 대부분 주가,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격언, 속담,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어서 말들을 갖다가 많이 하는데, 주식 투자가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해서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말들을 갖다가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잘못된 관념입니다. 이 주식 투자를 하건 무슨 이제 어떤 식의 이제 이걸 하든 간에 예측이라든지 전망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영어식으로 하면은 not but이 아니고 an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미래에 제대로 대응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이 제대로 된 어떤 그 전망을 갖다가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인류가 그동안 그게 5,000년이 됐든 2,000년이 됐든 간에 어떤 기록이 남아있고 하는 모든 학문과 기술은 사실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이제 미래 예측, 미래 전망이 초점이 맞춰졌다고 이제 봐도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개인의 그 하는 뭐 이제 뭐 인상, 관상, 뭐 점성술, 사주는 이제 개인에 관한 거죠. 그리고 사회과학, 인문과학, 뭐 자연과학, 기술도 어떻게 보면은 기록을 갖다가 과거의 어떤 경험을 기록을 해서 미래에 이 전망을 갖다가 한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이제 한번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통화를 많이 풀면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옛날에 돈을 갖다가 많이 이게 어떤 풀어놨더니 어떤 물가가 올라가더라 하는 과거의 경험을 이 미래에도 통화를 갖다가 많이 풀면은 이제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하는 어떤 공식을 갖다가 세워서 어떤 미래 예측을 갖다가 하는 거죠. 이 이제 기술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축공학 기술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다리를 갖다 하나 놓는다. 다리를 하나 놓는데 어떤 재료를 갖다가 써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다리를 만들면은 이게 미래에, 그러니까는 지금 만들어서 앞으로 한 달 후, 1년 후, 100년 후까지 그 형태를 갖다 유지하고 거기에 앞으로 미래죠. 차들이 다니고 사람이 다녀도 그 형태를 유지할 것이다 하는 어떤 미래 전망이죠. 자동차를 갖다 예를 갖다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철강을 써서 어떤 재료로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연료를 갖다 넣었더니 차가 가더라 하는 어떤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차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연료를 갖다 넣었더니 굴러간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굴러간다는 얘기죠. 앞으로 한 달 후, 10년 후, 뭐 20년 후까지 이제 잘 만들면 굴러가겠죠.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고 하는 점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인데 이게 이제 193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37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거의 지금 이제 80년이 다 돼가는 거죠. 그래도 이 형태를 갖다가 유지하고 또 앞으로도 큰 일,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 서부 지방에는 이제 환태평양 지진대가 있죠. 그것까지도 아마 고려를 갖다 해서 다 만들어 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1905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큰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이제 다 고려해서 만들어 뒀으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이제 100년 이상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 차가 BMW 2012년에 나온 컨버터블이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는 뭐 제가 이제 타서 이렇게 운전을 갖다 해보면 해볼수록 정말 이렇게 이 기술이 발전했나 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자동차라고 하는 건 이제 기계 모든 기계 기술의 이제 총화 복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현재 만들어 뒀더니 가더라 하는 거죠. 이 엑셀을 갖다 밟으면은 가더라 하는 거죠. 이거는 간다고 하는 거는 이제 미래의 일. 과거에도 갔지만은 이 미래에도 이제 이렇게 만들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요체는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전망을 갖다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날씨 이제 웨더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는 비가 내리면은 뭐 유산을 갖다 갖고 가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죠. 미리 내일 혹은 이제 일주일 혹은 한 달의 날씨를 갖다가 이제 예측을 갖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상청에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몇 대밖에 없는 슈퍼컴퓨터를 갖다 들여가지고 많은 갖다 드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갖다가 드리는데도 완벽하게 100% 이렇게 맞추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이제 100% 맞추지 못해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씨 예측이라든지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제대로 된 전망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걸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정확한 전망, 특히 이제 이 치열하죠.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주식시장으로 제가 하는 거는 뭐 이렇게 파생 상품 비롯해서 모든 어떤 그 상품에 대한 이제 그 금융 투자에 관한 건데, 자칫 잘못된 관념에 이제 사로잡히면은 결과는 항상 손실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 이제 손실이 계속된다고 하는 거는 개인, 어떤 가정이 파멸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은 잘못된 관념을 갖다가 타파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갖다가 그대로 들어서 자기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답이.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뭐 주가의 방향과 개구리 튀는 방향은 모른다.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갖다 그대로 이제 믿고 주가 방향은 알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대로 된 전망을 갖다 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일 이제 어렵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갖다가 하시면서 손실을 갖다가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당황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갖다가 막자고 하는, 제대로 된 이제 관념을 갖다가 알자는 거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세계 경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계 주가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한 서너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중국 경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옵션, 파생 상품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저녁 때 이제 대부분, 신경을 갖다 쓰는 부분이 있죠. 이제 미국 시장, 특히 이제 다우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이제 그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갖다 씁니다. 근데 이제 다우지수가 이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주가하고 이제 비교를 갖다가 해봐서 다우지수는 떨어졌는데 우리가 오른다거나, 다우지수는 올랐는데 우리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죠. 왜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 한국 경제, 그리고 이제 한국의 주가도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이제 세계화가 돼가지고 세계 경제하고 같이 움직인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갖다 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가도 알아야 되지만은, 또 각국의 주가 흐름을 갖다가 또 이렇게 제대로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전망이 나오죠. 근데 이제 주가를 갖다가 알기 이전에 그 배경이 되는 이제 각국의 경제 흐름을 갖다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아는 것보다는 맥을 갖다가 제가 이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 이제 봄, 여름 이제
세계 경제의 어떤 키워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황입니다. 전반적인 어떤 그 불황, 그 전반적인 수요 감소라고 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고원 경기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호주를 갖다 보여왔죠. 근데 이제 1980년대 말,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1986년에 이제 그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플라자 합의가 있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 플라자 합의에 이제 결국 그 에센스, 그러니까 요체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이제 일본이 이제 전 세계 그 제조업을 이제 휩쓸고 있다시피 해서 그 많은 그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를 갖다가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이 모여서 이 뭐 가만 놔버려 둬가지고는 뭐 일본만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흑자가 많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이걸 갖다가 이제 합의에 의해서 이제 조정을 한 겁니다. 1달러에 240엔 정도 하던 엔화 환율을 한 120엔 정도로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조금 더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이제 경제 불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IMF 사태가 났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것이 또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11년서부터 뭐 지금도 이제 다 해결이 안 된 상태이지만은 유럽의 경제, 유럽의 이제 재정 위기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앞에, 그러니까는 세계적인 이슈로 이제 딱 다가와서 우리를 이렇게 뭐랄까 좀 답답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런 어떤 그 불황의 이제 원인이 이제 뭐냐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이제 간단하게나마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불황이 이제 왜 생겼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꾸준하게 큰 전쟁 없이 뭐 조그만 전쟁은 뭐 베트남 전쟁을 비롯해서 뭐 이라크 전쟁이 이제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그 뭐랄까 투자가 아주 그 원활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 과잉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공급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걸 이제 소비 내지는 이제 이 투자를 해줄 이제 유효 수요가 이제 그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미흡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공급 과잉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왜 이제 1980년 후반서부터 이제 어떤 그 이런 현상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게 됐느냐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첫째는 이제 장기간에 걸친 이제 생산 능력이 이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전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어떤 학문적인 용어로 전후라고 하는 건 2차 대전 후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인한 수요의 감퇴가 이제 일어난 거죠. 물론 그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하고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하고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31년에 그 일본이 이제 만주를 갖다 침략을 하게 됩니다. 노구교 사건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만주를 침략하게 되면서 그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들한테 그 앞으로 일본이 세계를 갖다 지배하게 될 거니까 애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낳아라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캠페인을 갖다 벌리게 되죠.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애를 갖다가 이제 많이 낳습니다. 그때가 이제 일본의 그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 어렸기 때문에 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대체로 이렇게 다들 비교적 많이 안 죽고 다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커 나가면서 이제 일본의 어떤 경제 발전을 갖다 이루고 하고, 이제 30년생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면은 약 50년,
정도 하게 되면 80년이 되는 거죠. 이제 55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은퇴 나이가 이제 한 68세 정도 되는 겁니다. 88년이면. 이때 이제 다 은퇴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은퇴를 갖다가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그 연령,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인구를 가진 어떤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이제 그 돈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돈이 많이 없어지는 것 이전에 어떤 유효 수요, 굉장히 소비를 갖다 한다거나 뭐 자식들을 갖다 위해서 무슨 뭐 돈을 갖다 쓴다거나 어떤 그 집을 갖다 산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수요 자체가 이제 한꺼번에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렇게 생산은 많이 있는데 이걸 갖다 쓸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지적을 갖다 할 수 있는 거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갖다 하는데 이제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뭐 식민지라는 게 없어져 가지고 나중에 또 그 얘기를 갖다 드리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시장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개척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그 신생국, 뭐 개발도상국, 후진국 이런 이제 나라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겁니다만 많이 이제 그 경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또 한계가 왔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새로운 기술 발전의 이제 한계. 뭐 여러분들 이제 그 뭐 스마트폰까지 이제 그 하면서 이렇게 많이 기술이 발전이 됐는데 무슨 한계냐 하는 말씀을 갖다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 얘기 갖다 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많은 기술들이 이제 발전이 돼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가전제품이 전 가구에 이제 많이 보급이 되면서 옛날에는 뭐 세탁기, 뭐 백색 가전 이제 결혼할 때 가져가는 뭐 세탁기, TV, 냉장고 이런 것들이 전 가정에 이제 다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수요가 이제 창출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그 여러분들 뭐 핸드폰 관련돼 가지고 스마트폰이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기는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거의 이제 한계에 이제 다 왔다는 겁니다. 뭐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새로운 시장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아마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마 될 겁니다. 왜냐면은 새롭게 돈을 갖다가 벌 수 있는 신시장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은. 근데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제 발전을 갖다가 이뤘죠, 사실은. 저희 세대는 뭐 이런 걸 갖다가 다 이제 겪으면서 봤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뭐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갖다 할 때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컴퓨터, 소위 PC가 이 모든 책상마다 또 모든 그 가정마다 다 들어가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미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그 기술 또 새로운 수요가 이제 사실은 그 어떤 수요를 갖다 견인을 해왔죠. 뭐 하나하나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한이 없으니까 뭐 조금씩 이제 그 맛배기식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시장 경제, 자본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최대 이제 발명 뭐 더 이상 그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발명품이지만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경기 침체하고 불황이라는 그 약점을 갖다가 이제 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세계 제1차 대전, 제2차 세계 대전도 결국은 이제 시장 확대를 갖다가 하려는 시도였고 또 시도한 사람들의 실패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20세기 초, 그러니까 1914년에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식민지 어떤 쟁탈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확대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식민지를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식민지에서는, 그러니까는 그, 뭐랄까요, 그, 종주국,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인도 같으면은 영국의 상품, 공산품만 이제 들여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뭐 다 이제 개방이 돼서 어느 나라, 어느 상품만 이제 쓸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이 공업국들이 생산을 갖다 해서 많이 남아도 이걸 갖다 다른 나라에는 못 팔고 오로지 이제 식민지에만 팔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외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 힘이 있고 그 한 사람들은 시장을 갖다가 확대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그 이 미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들은 후발 궤도,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하면은 이제 후발 공업국이거든요. 그 상품들을 갖다 팔 수 있는 게 이제 식민지밖에 없으니까 식민지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그 1929년에 그 세계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시각에 따라서,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 식민지가, 미국의 식민지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도 합니다. 뭐 이제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이제 그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차 대전 1945년도에 그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미국은 국제 경제, 그러니까는 세계 경제에서 식민지를 없애고 세계 시장을 갖다가 개방을 갖다 하면서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원 경기가 오랫도록 이제 유지가 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경제 대공황, 그러니까 경기 불황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은 완전하게 해결이 된 상태로 이렇게 그 넘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1929년에 이게 대공황 같은 경우는 29년에 일어나서 45년까지 약 15년 동안 많은 노력을 갖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 교과서에 이제 보면은 루즈벨트의 뭐 TVA1에서 공공 이제 그 뭐 정책을 갖다 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그러니까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참전을 갖다가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경제가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이 전쟁에 개입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전비 지출을 갖다 한 거죠. 많은 이제 그 달러, 돈을 갖다가 이제 넣으면서 어떤 새로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재정 지출을 갖다가 하게 된 거죠. 예,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산 시골에서는 이제 해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제 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질문이죠. 이제 그 다산 시골에 이제 기본 다산 시골인데 한쪽으로 이제 많이 가게 되면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계속 이제 한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은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손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월 25일서부터 4월 8일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890만 원이라는 어떤 이제 손실이 이제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평가손이라고는 하지만은 어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그거는 이제 1차적인 이제 생각입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런 뭐랄까, 이런 상황을 누구로 뜨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손실을 이익으로 이렇게 평가 이익으로 이제 만드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흐름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취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을 갖다가 모르면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해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산 시각에서는 이제 보험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보험료를 갖다가 지불하게 되면은 수익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해지 후에 이제 상황을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죠. 이제 요렇게 됐을 때, 그 상황 자체가 아까는 이제 계속 오르게 되면은 계속 떨어지지만, 요 상황은 오르게 되면은 같이 따라서 이제 수익이 나게 되는 이제 상황이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해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는 올랐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올랐는데, 요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른다. 한 280, 290까지, 그러니까는 한 2100, 2200까지 이제 오른다고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요거 자체가 다시 또 마이너스가 되면서 끝났을 때, 그러니까는 5월달 만기가 됐을 때는 이 수익이 굉장히 적어지는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아까 이제 해지 전의 상황은 요렇게 이제 수익이 이제 많이, 요 정도의 이제 수익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데 비해서 해지를 갖다 하고 난 다음에 상황은 요 정도밖에 못 얻습니다. 해지를 갖다가 하는 방법은 두 칸을 갖다가 이제 벌린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267과 272 사이에 270이 있습니다. 270을 가지고 대부분 경우 이제 다산 시가를 갖다가 합성을 하게 되면은 약 10% 내지 20% 정도의 이제 돈이 남는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갖다 가지고 이렇게 해지를 갖다가 사는 겁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40개씩에서 한 10개 정도 지금 사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10개가 있어도 이제 10개를 갖다 사도 요 정도의 어떤 이익은 이제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만기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는 만기에서 결제를 갖다 받았을 때 얘기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다산 시걸에서도 해지를 갖다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평가손이 아주 싫다. 그러니까는 나는 뭐 이렇게 10%가 아니라 1%만 이제 해도 좋은데, 어쨌든 평가손이 나는 거 싫다고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몇 시간, 이제 서너 시간 이제 후가 되면은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정리를 해 가면서 어떤 때 굉장히 이제 크게 많이 가느냐,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이 오르느냐, 어떤 때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느냐 하는 걸 갖다가 저는 이제 알죠. 알기 때문에 이제 꾸준하게 이제 수익을 갖다 낼 수 있는 건데, 요렇게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갖다가 제가 이제 나중에 다 이제 하나씩 해 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해지의 효과라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아까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게 되면은, 요렇게 해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간다고 했을 때, 해지를 갖다가 안 했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 이제 이 평가손이 계속해서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지를 갖다가 했을 때는, 이렇게 해지를 갖다 했을 때는 계속해서 이 주가가 올랐을 때 같이 따라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지가 되는 거죠. 해지이자 보험이 돼가지고, 보험이란 거는 뭡니까? 이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크게 계속해서 올랐을 때는 이 손실이 아니라 수익이 날 수 있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효과라는 것은 플러스가 나는데,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현재 주가가 지금 260입니다. 270, 280, 290까지 갔을 때만 그 이익을 갖다가 볼 수 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꼭 해야 될 때만 해지를 한다거나 보험을 갖다 하지, 웬만해서는 이제 그냥 왜냐면은 이제 워낙 저는 이제 오랜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때는 뭐 이런 정도, 아니면은 뭐 이런 정도는 그냥 뭐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도 된다 하는 걸 갖다가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 이제 회원들한테는 이제 어떤 그 해지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하느냐 하는 걸 갖다가 차근차근 이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아시고 싶은 분은 이제 제 블로그 naver.com.dasan27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dasan27입니다. 카페도 dasan27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카페 내에서 혹은 블로그에서 혹은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좀 쉬어 뵙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그 옵션으로 이제 부자되기라는 이제 그 타이틀로 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다산 시거리라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생각을 갖다 할 때는 단타로 해서 뭐 짧은 이제 스팬의 어떤 그 차트를 갖다 보면서 단타로 해서는 굉장히 이제 수익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방법을 갖다가 찾아보자 하고, 이제 제가 이제 한 십몇 년 동안 연구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이제 그 뭐랄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가르쳐 드리는 중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뭐 아까 그 미국 이제 경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갖다가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차트를 갖다가 보고 투자를 갖다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떤 그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상식들,
지식들을 하나씩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